그저 못난 며느리로 살던 말띠 아줌의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8세고요. 지방 소도시에서 며느리 볼 나이에 아직도 저보다 더 건강한 시어머니 잔소리 들으며 천덕꾸러기로 살고 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제가 잠을 청하다 보면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억울해서 잠이 더 안 오거든요. 제가 연인님들 채널은 가끔 듣습니다. 남을 다듬을 때나 잠이 안 올 때 몰래요. 시어머니가 저 유튜브 보고 듣는 것 알면 또 잔소리 늘어지거든요. 연희님 구독자분들이 우리 시어머니 또래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싫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요, 자기도 트로트 가수 누구 팬클럽 가입해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그런답니다. 언젠가 남을 다듬으면서 적적해서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며 일하니 니까짓 게 감히 그런 걸 보냐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유튜브 보는 것도 자격 있어야 합니까? 애기들도 보더만.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게 싫다고 하는데 저 결혼한 지 36년 됐습니다. 큰애가 34살이고요. 그런데 36년을 한결같이 저 말고 혼담 오고 간 떡방앗간집 딸하고 남편이 엮였어야 한다며 눈을 올려뜨고 내려뜨고 합니다. 더욱 억울한 건 남편하고 그 집 딸하고 아는 사이냐? 그것도 아니고 남편은 그 집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답니다. 아무튼 서글서글하고 순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따로 살림집 마련해서 살 거니까 걱정 말라 해서 남편만 믿고 시집을 왔는데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성질을 누를 정도로 나쁜 놈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달달 볶이고 있으면 안절부절하며 말리다가 정 안되겠다 싶으면 어머니하고 소리를 치는데 사람이 순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남편이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불만이었어요. 사내가 화가 나면 거칠게 지르는 맛도 있어야지 말입니다. 이러니 하사관하다 짐 싸들고 내려온 거 아니냐고요. 삼남 이녀를 둔 시어머니는 성격이 개떡 같아서 자식들이 짝 만나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를 안 보려고 했답니다. 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위니 며느리 흠을 그렇게 잡아대는데 시집 장가가기 전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당해왔었죠. 그러니 자식들이 싫다고 다 집에서 멀리 직장 없고 그 핑계로 나가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인데 막내 아들로 원래 성격이 유순한 남편은 그마저도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게 되었지만 제 나이 39살에 갑자기 혼자 일하던 가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숨 놓은 지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되었던 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게 저렇게 개미지옥 같은 시어머니를 연결해주고 혼자 자유롭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저보다 5살이 많았으니 남편은 한창 나이라는 44세 간 거지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점심시간에 밥 뜨다가 다 숟가락 팽개치고 병원으로 내달려왔는데 하필 또 남편과 사이가 좋아 아들 둘에 딸 둘, 장대 같은 애들을 혼자 키울 생각하니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는가 싶고 별의별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 소식에 달려온 형제들은 저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게 서먹서먹하였지만 누구보다 자기 어머니 성격을 잘 알아 마치 저 살아온 것을 본 것처럼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혹시나 자기들이 시어머니 떠맡을까봐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웬일로 시어머니가 잠잠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아무리 독하고 무식해도 어미는 어미지. 남편 잃은 저나 아들 잃은 시어머니나 불쌍한 인생이다 하고 저는 그 와중에도 시모를 챙겼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20년도 넘었지만 남편네 형제들 거의 본 적이 없던 저는 데려온 조카들을 시어머니나 우리 집이 아닌 근처에 방 잡아놓고 교과서 봐라 하는 이들이 남보다도 못했고 그건 아마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 잃은 어머니에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는지 내려온 김에 한번 들여다볼 생각도 않는 것인가. 한 달이 건너 며느리 사위는 그렇다 쳐도 아들 딸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말대로 제가 멍청하긴 한가 봅니다. 남편이 그렇게 간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떠맡게 됐는데 이 양반이 작정하고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떴어도 손주는 남았다는 건데
당시 저도 젊다면 젊은 40대 되어가는 나이라 불안했던 게지요. 그렇게 또 남편 없는 제 인생이 꼬일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우리 애들도 시어머니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쓰기 90점 받아오면 100점 아니면 0점이라고 상처 주고, 지금도 딸 붙들고는 눈이 작네, 피부가 안 좋네, 인물 흠해, 아들 붙들고는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니냐며 키가 작다고 흠잡거든요. 쭈구렁 할머니가 자기는 클레오파트라에 김연경처럼 키가 큰 줄 아나 봅니다. 다 그 뱃속에서 나온 유전자 섞여서 그런 것을. 사실 우리 남편이 자식 중에서도 유독 시어머니 많이 닮았거든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지요. 우리 시어머니도 막내 아들 죽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집살이가 시작됐는데 우리 남편 죽고 저도 새 인생 살며 영 끊기고 자기네에게 매달릴까봐 걱정이 됐는지 우리 바로 앞집에 집 얻어준 나머지 형제들이 명절에는 들여다보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용돈 받을 생각에 기가 하늘로 뻗친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설쳐댔는데, 설상가상 남편 가고 그 가게를 저 아는 언니들 보고 아줌마들 전용 옷이며 화장품에 파스까지 가져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저는 우리의 챙겨 먹일 명절 음식 장만은커녕 팔자에도 없는 죽은 남편의 형제들을 거둬 먹여야 했습니다. 부려 먹으면서도 시모는 참으로 당당했는데 아이 넷 딸고 제가 해봤자 애들만 상처받으니 머리 굵은 애들 데리고 움직일 생각 말고 여기서 할도리하면 남편 형제들이 고마운 마음에 너 늙어 꼬부라지면 챙겨주지 않겠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애가 넷이에요. 제가 왜 늙어서 내 자식이 아니라 다 늙어 빠진 죽은 남편 형제들에게 손을 벌려요. 시아주버니네 별로 잘 살지도 못하더만 재수까지 먹여 살리란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로 또 발길 끊게 하지 마시고 이거나 같이 다듬어 주세요. 그게 훨씬 도움돼요. 얘 봐라, 서방 없다고 바로 티나네. 야, 너 네 남편 살아있었을 때는 눈도 못 마주치던 게 이젠 볼장 다 봤다 이거냐? 어디 눈을 네모나게 뜨고서 시어머니 입을 막아? 아이고 하늘님, 어째 저 악독한 것한테서 엄마 지켜주던 내 아들놈을 데려갔나요? 아들 없으니 이 늙은 몸이 구박덩이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네요. 본데 없는 것이. 그놈 죽었어도 새끼들 버젓이 있는데 어디서 지 새끼 할미한테 훈수인지 내가 이러고 삽니다. 나 좀 데려가소. 어머니 또 이상하게 말하시네. 남편 살아생전에 어머니 편이었다고요? 아닐 텐데. 말도 안 되게 저 잡아대는 어머니한테 늘 저 보호해주고 끌어내줬는데 그래서 손주가 넷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에 남편마저 어머니 편 들었으면 살겠어요 제가? 거짓말도 정말 의시딱딱하게도 하시네.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무섭네요 어머니. 이게 한마디를 안 지고 따박따박 따져묻네. 봐봐, 이래서 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너 내 아들 살아있을 때 쇼했냐?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눈 부라리고 덤벼드는 게 왜 내 아들 살아있을 때는 입 다물고 연약한 척 했냐? 이 구미호 같은 것. 그 순한 게 마누라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군이 편들어준 거지. 어미가 싫어서 그랬겠냐?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우리 남편한테 소금 뿌리셨어요? 제 편 들어주니까 악귀 씌었다고 물러가라 하며 푸닥거리 했잖아요. 이거 저만 본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옆집 살던 할머니네 며느리가 가게 와서 다 들었다고. 이젠 그렇게 지켜주던 남편마저 없는데 지금은 어떻냐고 물어보던데요 뭘. 남편이 마누라 편 들어주는 게 악귀 들린 거면 어머니는 뭐에 씌었길래 며느리 없는 데서 아들을 그렇게 잡았대요? 당장 기분 나쁘니까 아들이고 뭐고 안 보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 자식들 온다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음식 준비하고 있대? 벨도 없는 속 빠진 것이네 나도. 나머진 어머니가 하세요. 저거 이제 막 나가네 그냥. 야, 너 새서방 생겼냐? 왜 이렇게 배짱이야? 새서방이라니요. 본서방도 없는데 생긴다면 새서방이지. 하여간 말 참 이상하게 해. 남편 그렇게 되고 몇 년 동안은 저도 넋이 나간 데다 애들 넷 거둘 생각을 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어서 당장 시모가 하는 소리며 행동이 안 보이고 안 들렸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남편이 하던 전파사 물건들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아는 언니나 동생들 머리 맞대고 궁리하고 차린 게 지금 가게인데 마진율이 꽤나 높은데도 굳이 우리 가게에서 사주고 소개도 하며 안 굶고 살았지요. 특히 우리 가게는 아줌마와 할머니로 바글바글하는 가게 특성상 여자들의 사랑방으로 누가 사고 났는데 보험금 받아서 위기 넘겼다더라 하면 보험하는 언니 찾고 누구네 시어머니가 이거 먹고 속쓰림이 없어졌더라 하면 시모의 친정엄마까지 사준다고 기본 두세 박스 사가는 손 큰 아줌마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방이 물가가 제법 싸서 돈 모으려고 하면 충분히 모으는 데다 한 방에 낚아채는 것이 있습니다. 꼬질꼬질 닭똥 냄새 나는 후줄근한 할머니도 근 2, 3만 두 되는 닭 팔아치우면 몇천 버는 데다 내내 사업 안 된다던 자식놈이 한 방에 목돈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가게는 보험하는 언니부터 물건 파는 언니에 농협 관리직 언니 동생까지 바글바글하여 내 사정 뻔히 아는 사람들이라 계약 성사되면 살림에 보태라고 얼마를 쥐어준답니다. 낯간지럽지만 저는 얼굴에 철판 깔고 다 받습니다. 우리 애들 키우려면 지나가는 개미 입에 과자 부스러기도 긁어 모을 판이었죠. 요즘은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시대가 아니라 반절 깎고 들어가서 또 이런저런 장학금 받으니 애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학비 정도는 무난하게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몇 년 정신없이 살다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숨통이 트이고 나서야 우리 옆집에 시어머니 집 얻어준 속셈부터 여전히 자기 며느리인 것처럼 달달 볶아치는 시모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보인 거였습니다. 우리 애들 학비 보태라고 쥐어주는 푼돈 봉투에 감격해서 다달이 1,000만 원 준다 해도 안 볼 시어머니의 깽판을 혼자 다 떠맡은 거죠. 하여간 제정신이 딱 들고 제일 약올랐던 게 저희는 현관문을 못 닫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우리 집에 누가 드나드나 확인한 게 그 노루발 딱 걸어놓고 살았거든요. 자기 말로는 우리 애들 걱정돼서 그렇다는데 애들 밥 한 번을 안 차려준 것 보면 다 핑계고요. 제가 남자 만나 연애하나 감시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렇게 환갑 코앞에 둔 제가 이날 이때까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노릇한다고 쇠가 빠지는데 저는 시어머니 꼴 안 보려다가도 인생이 불쌍해서 참았습니다. 신우라고 둘은 자기 엄마인데도 시모라면 그나마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가뭄에 콩나듯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내 편 드는 여자들요. 제가 시모 싫다고 내치고 안 보면 저 없는 데서 욕하고도 남습니다. 남편 가고 제가 깨달은 건데 지금 우리 가게에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들며 제 편 들어주는 언니 동생들도 뭐가 떨어지니 그러는 거지. 우월감으로 저를 보며 자기가 도와준다 생각하면서 지들끼리 저 없는 데서는 팔자가 드세니 친정마저 가난하니 저렇게 사는 거라고 낮잡아 속덕질하는 거 다 알거든요. 여기서 시모 내쳐봐야 제 편 아닌 거 압니다. 그래 정말로 시모를 버리려면 이곳을 떠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이러고 사는 겁니다. 내 나이에 돈 없이 어딜 가서 자리를 잡겠나 하고요. 그런데 사정이 이러면 시모도 좀 내 사정 헤아려서 그만해야 하는데 못돼 처먹은 데다 머리마저 딸리는지 더 복습니다. 내가 멸치인가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요. 저도 부하가 치밀면서도 또 도리한다고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 팔순 맞아서 남은 내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인다네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안 챙길 수가 없던 게 형님이 저 고생한다고 밖에서 사 먹자 하고는. 그런데 여기 식당은 도시가 아니라 그런지 지저분하고 꼭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답니다. 동서가 해준 거 먹으면 안 그런데 하고 끝을 내니 그럼 제가 준비해야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대답을 들은 형님이 반색하면서 어머니 소원 푸시겠네 했으니 저보고 차려내겠다 하는 소리에 형님이 먼저 선수 친 겁니다. 물론 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아니고 오고 간 이야기를 곱씹어 보니 정황상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시모가 자기 생일날 심술보를 터트리는데 그 자식놈들까지 한통속이구나 알았네요.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가 팔순 시모 생신상 준비한 나에게 즉석밥을 던져주자 그 자식놈들이 그걸 보고는 웃더라고요. 지들이 인간이면 지네 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지들 먹을 음식 장만한 내가 봉변을 당하는 걸 보고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밥 모자라니까 너는 이거 먹어. 마트에서 꽁치 통조림 사니까 주던데 나는 그거 안 먹거든. 따뜻한 밥 놔두고 왜요? 밥 남았어요 여기. 네 시아주버니 더 먹을지 모르잖아. 내내 운전하고 내려와서 배고프댔어. 그냥 이거 먹어. 내가 먹으면 죽을 거 줬냐? 왜 이래 얘가? 저 흰밥 안 먹거든요. 의사가 혈당 조심하라 해서 오늘 밥도 우리 집서 자꾸 가져와서 지었는데 그냥 흰밥도 아니고 즉석밥을 먹으라고요? 어머니 저도 생신상 차리느라 배고프거든요. 봤지? 내가 이러고 산다. 안 그래도 밥이 깔깔하다 했더니 지 먹으려고 잡곡 넣었구만. 야, 한 끼 흰밥 먹는다고 안 죽어. 아이고 남편 먼저 보내고 너는 퍽이나 오래 살고 싶나 보다. 야, 이런 애가 나를 모셔? 내가 얘를 모시고 사는 거지. 즉석밥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재수씨 그러면 제 밥하고 바꾸죠. 가져가세요. 그거 제가 먹을게요. 무슨 소리야? 땡.
너야말로 잡곡밥 먹어야 돼. 남자들 멀쩡히 잘 살다가 비명행사 한다더라. 그냥 먹어. 몸에 엄청 좋은가 본데 지 혼자 처먹었나 보네. 아이고 됐다. 내가 돌려먹지 뭐.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도